광주 전남 지역 지방선거사범 29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 선거가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5일 전남체육회장 선거를 위탁해 진행합니다.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3명의 면면을 살펴봅니다. 가뭄이 극심한 가운데 전남 지역 골프장 4곳이 하천수를 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루 8,600톤의 물을 쓸 수 있지만 대체 수원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광주 전남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연말에 있을 정부 공모 사업에 광주 전남이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 전남에서 모두 29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6일 지방선거 사범 661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29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인원 중에 당선인은 기초자치단체장이 6명,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8명입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 선거가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흑색 선전과 폭력 선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와 직전 선거를 비교하면 입건자 수는 감소했지만 금품 범죄와 불법 선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이 무혐의 처분한 강준원 간진 군수에 대해 광주고검이 고발인 항고를 받아들여 기소했습니다. 강 군수는 지난 4월 강진군의 한 식당에서 일행이 주민에게 금품을 건네는 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장흥지청은 강 군수 동행인이 갑자기 현금을 꺼내 전달했고 공모한 증거도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광주고검은 추가 조사 등을 거쳐 두 사람이 공범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남에서는 현직 시장 군수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남체육을 이끌어갈 민선 2기 전라남도 체육회장 선거가 오는 15일 치러집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업무를 위탁받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전라남도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 예정자 3명을 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목포 출신의 송진호 후보입니다. 민선 1기 목포시 체육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공정한 체육 지원과 투명한 체육 행정, 전문 인력 중심의 조직 운영을 통해 전남 체육의 새 역사를 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표 공약으로는 체육회 재정 자립을 위한 조례 개정과 학교 체육 연계 육성 예산 지원, 실업팀 창단을 약속했습니다. 다음으로 강진 출신의 윤보선 후보입니다. 전남체육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체육인이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체육의 격을 높이고 전남체육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약으로 전남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육인을 위한 행정 전문화와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 출신의 장세일 후보입니다. 지난 11대 전라남도 의회 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장 후보는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해서 선진형 스포츠 도시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대표 공약으로는 국내외 교류를 늘려 선진형 스포츠 도시를 만들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재정 자립 등을 제시했습니다. 38대 전라남도 체육회장 선거는 사상 최초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합니다. 위반 행위 단속과 선거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인데 전문기관이 선거 업무를 맡게 된 만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수 및 기부 행위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대응할 계획이며 체육회 특성을 반영한 선거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8대 전라남도 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전라남도 체육회관 1층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이어서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서경 기자. 먼저 전라남도 체육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짚어볼까요? 전라남도 체육회는 전남을 대표하는 체육 대회를 주최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올해 순천에서 전라남도 체육 대회가 열렸는데요. 모두 전라남도 체육회 예산으로 치러졌습니다. 이 밖에도 전남 생활대축전이나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를 열거나 참가하는 총괄자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회 규모에 따라서 전남이나 전국 각지에서 선수들이 모이는 만큼 예산 규모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전남체육회 한 해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네, 올해 예산이 260억 원 정도였습니다. 국비 공모 사업으로 100억 원, 도비가 160억 원 정도 확보됐고요. 전체 예산의 90% 정도는 체육대회를 열거나 전국대회 출전비, 훈련비 등으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전남도 체육회 사무국 직원 43명의 급여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가장 관심인 부분이 바로 체육회장의 보수인데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월급이나 퇴직금이 없습니다. 전남체육회장은 비상근, 그러니까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직이고요. 임기는 내년 2월 16일부터 4년입니다. 그렇다면 체육회장의 권한 범위가 큰가요? 전라남도 체육회장은 도체육회 직원 43명의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네. 체육회 이사회와 총회 소집 권한이 있고 모든 예산 집행의 결재권자입니다. 1년 예산이 260억 원인데요. 이 돈을 쓰려면 결재권자인 체육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요. 월급은 없지만 업무 추진비는 있습니다. 올해 전라남도 체육회장 업무 추진비는 3,50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요. 전라남도 체육회에는 71개 종목단체가 소속돼 있고 22개 시군 체육회를 대표하는 만큼 선수단도 지역 곳곳에 다양합니다. 회장의 업무 추진비는 주로 선수단 격려 방문 간식이나 식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도체육회장은 권한보다 역할이 더 중요한데요. 국비 공모 사업을 유치하거나 도 예산을 더 많이 받아와서 대회나 선수단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서 그 역할에 상당한 무게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전남 지역 가뭄이 극심한 가운데 도내 골프장 4곳이 하천수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당 골프장들은 그동안 영산강과 섬진강에서 하루 8,600톤의 물을 쓰도록 환경부 허가를 받았지만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 지하수와 자체 수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강 수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영산강이 58%, 섬진강이 65%에 그쳤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여러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 6월이면 전남 대부분의 댐 수위가 물 공급 한계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일 국회 도서관에서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시장, 지역 국회의원과 반도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산업 육성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광주 전남이 100% 친환경 에너지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고 관련 시설과 부지, 수자원과 교통망 등을 갖춰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 시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연말에 있을 정부 공모사업 심사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목포 해경이 좌초된 선박에서 선원들을 구조한 어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어민 송훈영 씨와 최혜진 씨 등 2명은 지난달 23일 진도 갈목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이 암초에 좌초된 사실을 확인한 뒤 위험을 무릅쓰고 선원 5명을 구조했습니다. 목포 해경은 어민들의 적극적인 구조 활동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격려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에너지 취약계층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연탄 기부가 3년 전에 절반 수준이 안 되다 보니 각 가정까지 오는 연탄의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거기다 연탄 가격도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홍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탄 보일러를 쓰는 윤춘옥 씨. 정부와 연탄은행에서 연탄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집안 전체가 따뜻해지려면 8장, 9장의 연탄이 필요하지만 올겨울을 넘기지 못할까 봐 최대한 아낍니다. 그러다 보니 방 한 칸에만 근근히 연탄을 뗄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이 넉넉하면 괜찮은데 넉넉지 못하고 저는 지금 돈도 못 벌고 있고 넉장 가지고는 조금 방에 그게 뜨겁진 않지. 이제 예를 들어 요새는 지금 이 넉장 때도 요 정도인데 한겨울 되면은 이제 좀 한 5장 정도 떼야 되겠지. 연탄은행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를 받아 연탄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기부가 줄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경북 예천 연탄은행은 개인 후원자 69명, 10군데 기관에서 총 1,000만 원 상당을 후원받아 96가구에 온기를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기 탓에 지역 기업이 무너지고 기관에서도 기부를 약속할 수 없게 되면서 단체 후원이 벌써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9월, 10월에 걸쳐 35만 장의 연탄을 기부받았지만 올해는 같은 기간 동안 10만 5천 장이 전부입니다.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기업체에서 지원해주는 규모가 1년에 우리 예천만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한 10,000장 정도를 지역의 기업이 맡아주었다 한다면 이제 2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거죠. 기부가 줄어든 상황에서 연탄 구입비는 올랐습니다. 2년 전 한 장에 700원이던 연탄값은 지난해 800원으로 뛰었고 올해는 850원이 됐습니다. 외진 지역에 연탄을 배달하면 장당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갈수록 추워지는 날씨로 옷깃을 여미는 시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매서운 겨울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최근 마무리된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회 개원 이래 가장 많은 시정 요구와 개선 사항이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진군의회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정한 수의계약업체 선정 등 72건, 농업경제위원회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효율적 분배 등 123건을 채택해 지난해보다 2배 많은 195건에 대한 시정 요구와 개선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배 많은 건수로 국민 대의기관으로서 적극적인 행감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국회의원이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의무금지 사항을 강화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현행법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 출입금지 준수 사항을 의무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권인숙, 김용민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에 함께했습니다. 순천시가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입장권 제휴 할인처를 모집합니다. 제휴 할인은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연계여행권역의 관광시설과 제휴를 통해 상호 입장료와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광주와 전라권역, 경남권역의 유료 관광시설과 박람회입니다. 혜택은 2023 박람회 성인권 입장료 2,000원 정액 할인을 제공하며 제휴처의 경우 각 시설에서 제한한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해양오염을 신고한 어민이 포상금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선장 최모 씨는 진도군 갈명도 인근 해상에서 검은색 기름띠를 발견해 신고했으며 해경은 긴급 방제를 통해 인근 양식장의 피해를 막았습니다. 해경으로부터 포상금을 받은 최 씨는 해야 할 일을 했다며 포상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해경은 해양오염 시료를 제출해 추적한 결과 한 선박을 특정하고 지난달 중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광양시가 연말을 맞아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로 결제할 경우 15%를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5일부터 28일 사이 결제한 금액에 한해 최대 15만 원까지 캐시백으로 돌려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